최근 핫한 남자 이재명 후보의 명을 살펴볼게요. 자, 을일간의 자월생입니다. 그리고 일시지에는 유가 깔려 있고요. 이 자월이다 보니까 외롭습니다. 자, 그 외로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한겨울 눈밭에 피어있는 꽃이 되겠습니다. 자기 계절, 봄, 여름도 아니고 한겨울에 피었으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리고 꽃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일 약한 계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지에서 이 춥다. 그러면은 이것은 따뜻하거나 뜨거운 곳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따뜻하고 뜨거운 게 뭘까? 무 혹은 정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명 어디를 봐도 무나 정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여기에서 그나마 따뜻한 걸 찾자라면 이 유 중에 있는 경이에요. 물론 지금 유 중에 있는 경이다 보니까 사 중에 있는 경 그런 것에 비하면 따뜻할 리가 없죠. 하지만은 이 명 내에서는 그나마 제일 따뜻한 게 이 경이에요. 그래서 이 경을 지향합니다. 왜? 자월 춥다 보니까, 외롭다 보니까 이 경을 지향하는데요. 이 경을 지향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이는 성격 측면에서는 단호하죠. A야 B야. A 선택했어. 그럼 밀고 나가. 수많은 난관이 있어도 그것을 헤쳐나간다. 바로 그게 경, 바로 장군, 장수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이다라고 부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어떤 공약을 말을 하면 그것을 대부분 또 경으로서 실현, 끝을 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살펴볼게요. 지금 월지에 비겁이 없어요. 그런다고 일시지에는 비겁이 있냐? 없어요. 거기 한술 더 떠서요. 비겁은 고사하고 이 일간을 극하는 편간, 신이 서슬퍼르게 밑에 일시지에 깔려 있네요. 이건 너무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아까 제가 눈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풀 한 포기가 피어 있는데 그 눈에 얼어 죽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내 주변에 있는 비겁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돼요. 물론 지지에 있는 게 아니라서 크게 힘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시간에는 을, 비견, 그리고 월간에는 각 겁재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연지에 있는 또 지장간, 갑, 을에도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은 비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비겁은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재명 후보 옆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인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인기라는 것은 정치인 혹은 연예인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외로운 운명인데 그래서 나는 나와 같은 비겁에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죠.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외로움은 그 수많은 소송 또 수많은 공격들을 또 혼자서 외로이 헤쳐나가는 모습에서 또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주는 내가 돌보는 또 아끼는 사람 형태로 나타나는 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이 을 내가 돌보는 형태로서 노동자, 성난 시민, 경기도민,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민을 이제 이 을로서 상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시주에 편관이 있게 되면은 내가 돌보는 사람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정치인을 할 때요, 누군가 이에 굴리면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시지에 있는 편관, 누군가를 책임지는 그 목적에 의해서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역할, 책임감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이 월간 갑 겁재해도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고요. 갑은 그 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나가 을이고 무의식 쪽에 있는 나가 갑이 되겠는데, 인기가 있으려면 나와 비슷한 을만 있으면 될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갑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어야지 인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게 절실한 거고요. 그런데 이 갑, 겁재의 이제 부작용은 나와 다른 면이다 보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나라 보니까 그게 나에게 좀 불행으로 다가오기 십상입니다.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아무래도 남한테 보여주기 쉽지 않은, 혹은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나의 어두운 면들을 무의식 속에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게 겁재예요. 근데 그 겁재를 내가 맞닥뜨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혼란스러움이 이제 사고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또 싸움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갑이 현실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냐면, 뭐 초년에는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대학교 중퇴할 정도의 엘리트였지만 이제 도박 중독에 빠지면서요. 갑은 이 수를 극해요. 극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가 너무 많아버리며, 왜 수가 많냐면은 지금 일시지에서 유가 이 자를 거들어주고 있어요. 즉 자유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왕한 수에서는 이 갑이라 할지라도 젖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갑으로 대표되는 아버지는 이 수에 젖으면서 도박 중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바람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제 고통의 나락으로 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로 공장에 취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뭐 공부를 하고 있으면 뭐 방해하기까지도 하죠. 그리고 또 작년 2024년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피습을 당해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도 이 각 겁재가 발현이 돼서 나타난 거고요. 또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뭐 고소, 소송 이런 것들이 뭐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도 또 파기환송심이라 해서 또 시끌벅적 했었죠. 자, 그렇게 형에 시달리는 것은 당장은 여기 연지 월지에서 자묘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즉 연지 국가자를 끼고 일어나서 형이 발생한다, 이러면은 뭐 소송 형태로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을 남한테 주는 직업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런 직업이라면 뭐 검사, 판사, 변호사 혹은 의사 이런 것들이죠. 교도관도 포함되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변호사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2010년 이후로는 이제 성남시장부터 시작해서 정치인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본인이 형을 당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막 유죄 선고를 받고 할 때가 이 겁재가 발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갑 겁재는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면서도 또 이게 또 힘든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월지를 보면은 임과 개가 지장간으로 있어요. 자, 외부에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게 인성인데요. 인성에는 이 개, 편인과 그리고 임, 정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편인 같은 경우는 그 받아들이는 현상이 일어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10년 이상 매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는 이 정치 인생에 10년 이상
어느 누구보다도 매진을 했기 때문에 걔 편인을 쓸 수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 연간에 있는 기는 초년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년부터 내가 뭐 편인을 써서 매진을 한다? 이런 건 안 되죠. 뭐 특별한 뭐 소수의 경우만 하는 거지, 다수는 어릴 때는 어리석으니까 어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린데 어리석은데 이케 편인을 잘 쓸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 개 편인 같은 경우는, 편인은 평관으로부터 뭔가를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즉 신으로부터 받겠다. 경으로부터는 나는 받지 않을 거야. 이건 정관이다 보니까 편인하고는 궁합이 잘 안 맞잖아요. 편관인 신하고 개가 자연스럽게 생애관계, 신생계로 이어지니까요. 그러면 초년에 만나는 관성이라면 대표적인 게 가정이죠. 그러면 가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받아야 되는데, 그걸 정인으로 받아야지 그 정관에 해당하는 가정으로부터, 즉 이 경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여기다 편인을 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정관에 해당하는 가정의 사랑을 받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는 뭐 초년에 뭐 중학교 갈 나이에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뭐 가정 형편도 어려웠으니 사랑을 기대하기는 뭐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뭐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개편인으로서 잘 써서 뭔가 얻는 데 쓴 것은 이 사법시험에 합격할 때 이 개편인을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여기 있는 인편인을 써서 이제 뭔가를 얻어내는 거죠. 얻어낸다라는 게 뭐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조직의 대표가 된다든지, 이럴 때 임정인을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 후보의 탁월한 선택이에요. 지금 이 자유파에 의해서 임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을이 이 임에 젖어버리고요. 갑조차도 임에 젖어버리죠. 그래서 아버지가 도박 중독을 빠져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이 임에 젖어서 뭐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혹은 이런 형태로 가는 메뉴도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 명예는. 하지만은 이 임을 정인, 즉 공부하는 대로 잘 써서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형태로 잘 써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는 이 임 덕분에 우리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많이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뭐 그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파고 들어서 본인을 성찰하고 본인이 강해지는 형태로 잘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지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는 남자니까 여자를 이제 상대할 때 쓰는 기가 되겠는데, 이 여자 쪽에서 나를 신으로 극하잖아요. 살벌하죠. 위험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는 어떤 형태로 드러났냐면, 이제 김부선 스캔들 형태로 해서 이렇게 공격 당하는 형태, 이 신이 뭐 작동해서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지에도 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현재 내가 돌보는 책임으로서 잘 쓰고 있는데, 만약 그 책임을 놓아버리는 순간 또 여자가 나를 공격했듯이 뭐 내가 어떤 믿었던 부하가 혹은 자식이 또 나를 곤란에 빠뜨리는 그런 형상으로 얘가 발동할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월지에서 이미 있다 해서 내가 뭐 정신질환으로 빠진 건 아니었잖아요. 여기 이미 있다 보니까 아버지 도박 중독, 그리고 뭐 셋째형 정신질환, 뭐 이런 형태로 가버렸지만 본인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시지에 있는 신 같은 경우도 어떤 돌보는 책임으로 메뉴를 잘 선택해 갈 것이다. 이것을
뭐 자신이 또 괴로움을 당하는 형태로는 쓰지 않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 겁재가 또 나랑 싸우는 형태, 나를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형태로 나타나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복지 정책을 펼칠 때마다 박근혜 정부에서 태클을 계속 걸어 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거기서 당선이 될 거냐 말 거냐, 자, 그게 희대의 관심일 텐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살아왔던 유시민 인상에서 이 임정인을 가지고서 성공을 잘 해왔어요. 그러면 2025년 6월 달에 이 임정인이 발동을 하냐?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을 봤을 때는 이제 그 당선이 될 수 있는 운은 들어와 있어요. 운은 들어와 있는데 대통령이 되다라는 것은 운명이 아니죠. 그것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정인으로 당선될 수 있는 운명은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더해져야 될 것은 이제 국민들의 선택이죠. 운명은 구비가 됐으니 이제 거기에 국민들의 선택만 더해진다라면 이재명 후보는 당당히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바사주 바이.